좋아요, 구독! 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러시아 공장 14만 원에 파는데 괜찮다. 현대차 상승 외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14만 원에 팔까요?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정말 뉴스를 보면서 놀랐는데 14만 원에 팔더라고요. 관련했을 때 어제 이 뉴스가 좀 장중에 도배가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한 자동차 섹터에서 강하게 좀 불을 뿜었습니다. 관련했을 때 우리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선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자동차, 아무래도 전차 군단이 좀 이끌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과정에 자동차 섹터가 다시 한번 불을 뿜는 과정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내용은 이렇습니다. 러시아 공장 매각을 확정을 지었는데 공장 매각가는 1만 루블,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14만 원. 사실 뭐 우리 지갑에도 있는 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와 기아는 손실이 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오히려 이 주가가 상승을 한 이유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측면인데 한때 러시아에서 현대차의 기아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높았어요. 브랜드 점유율 1등을 차지한 적도 있고 전쟁 이전에는 2위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는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뭐 전쟁 이후에 좀 관련했을 때 굉장히 큰 제재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이 되었다. 22년 3월부터 가동이 중단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장에 들어가는 시설 운영비라든지 관련 비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판매는 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 경우에 지금 러시아 공장이 거의 계륵 같은 존재였죠. 사실 뭐 수익은 없고 손실은 큰 상황이다 돈만 보니까 계속 들어가고. 네, 관련했을 때 러시아 공장을 좀 떨쳐버렸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판매 데이터라든지 수치를 봤을 때 22년부터 갑자기 급감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물론 2년 뒤에 다시 사올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이 있긴 하지만 이 같은 상황도 사실 뭐 전쟁이 그때까지 지속이 된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관련했을 때 그래도 지금 현대차, 기아 가장 좋은 장점 중 하나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실적이 진짜 잘 나와서 영업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와중에 좀 안 좋았던 혹을 하나 떼었기 망정이지 좀 실적 안 좋은데 러시아 공장 14만 원에 팔았다라는 소식 나왔으면 오히려 주가는 좀 굉장히 큰 곤두박질을 쳤을 거예요. 하지만 실적 잘 나왔으니까 그래 이 정도는 감당을 할 수 있어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대차, 기아가 주가가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러우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현대차 역시도 러시아에서 좀 발을 빼는 분위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투자자분들께서는 리스크가 해소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관련했을 때 지금 현대차와 기아 가지고 있던 불확실성이 하나가 해소가 되었는데 실제로 보면 자동차 섹터에서 가지고 있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해소가 되어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큰 리스크였던 파업 이슈도 지난 하반기 때 좀 해소가 된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현대차, 기아 실적 굉장히 좋고 잘 나오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과연 현대차, 기아가 내년에도 이와 같은 실적을 낼 것인지가 가장 중요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점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항상 자동차 섹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어요. 자동차 섹터 지난 4분기부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보면 굉장히 견조하다, 실적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현대차, 기아 작년 4분기보다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영업이익률도 올랐습니다. 1분기보다 2분기 실적 더 잘 나왔고 2분기 실적보다 3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물론 영업이익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영업이익 측면은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다는 점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좀 판매량 자체는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다. 물론 시장 레거시 기업들 자체가 주가가 지지부진했어요.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다. 그 점에 있어서 또 불확실성을 하나 해소를 한 점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점. 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3월부터 5월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인상기에서 인하기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동차라는 제품 자체가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이 자동차를 살게요 하면서 그 돈을 모두 현금 박치기로 사시는 분들 흔치 않아요. 그로 인해서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가장 중요했는데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기준금리도 인하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할부금리도 인하를 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자동차의 Q단도 함께 증가할 수가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현대차라는 브랜드가 다른 뭐 기존 굉장히 짱짱하게 판매를 하고 있던 뭐 유럽 브랜드의 자동차라든지 가격 대비했을 때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경기 둔화 우려,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가더라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단이 조금 저렴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같은 경우는 좀 더 견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뭐 내년 1분기 수출 경기 했을 때 자동차와 반도체가 수출을 이끌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야 지금 성장세가 우리의 기대치보다 약간 하회하긴 하지만 내연기관이라든지 하이브리드 쪽에서의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을 좀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대차 기아가 올해 미국에서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관련했을 때 판매량 같은 경우가 하이브리드 쪽에서 진행을 잘 하고 있고 저는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게 현대차와 기아라는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높게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시대로 전환을 했을 때도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선방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 특히 현대차 기아가 좀 관련했을 때 기존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전기차 사업부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전기차 IRA 법안에 대해서 확정이 나오게 되는데 관련했을 때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아직까지 현대차 기아 IRA 수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세액공제 완전하게 받는 자동차 기업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고 거기다가 더해서 현대차 기아가 내년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가동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현대차 기아가 가지고 있던 불확실성을 하나씩 해소를 한다. 그러면 과연 현대차, 기아 지금 실적 잘 나오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동차를 안 볼 이유가 있지 않냐. 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시현 팀장은 자동차도 금리 인하 수혜주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자동차 관련된 종목 이야기했을 때 기아와 현대차가 대표적으로 고배당주 그리고 저평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여기에 실적까지 더 잘 나오는 만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 오늘 추천해 주실까요? 뭐 사실 지금 가장 대형주 단에서 보면 현대차, 기아의 흐름을 보는 게 맞아요.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 흐름에 따라서 부품주도 함께 연동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현대차, 기아입니다. 그중에서 기아의 흐름을 가장 먼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차트 흐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어제 굉장히 큰 불을 뿜으면서 9만 원 라인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기아 같은 경우가 9만 원 라인대에서 악성 매물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악성 매물대 라인대를 천천히 11월부터 소화해 나가면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인해서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성향도 굉장히 높은데 관련했을 때 배당에 대한 부분을 노리는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도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다음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의 차트인데 기아의 가장 큰 윗라인대가 10만 원 라인대입니다. 물론 기아 같은 경우가 천천히 올라왔다고는 해도 11월 이전에 잡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8만 원 이하에 잡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10만 원 라인대를 돌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일부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아가 10만 원 라인대를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한데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도 추가적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실적이라든지 판매량 베이스를 봤을 때 자동차 섹터는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에 현대차를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기아가 박스권을 뚫으면서 먼저 움직이긴 했어요.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박스권 상단까지 상단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의 21만 원 라인대 구간이라고 하는 만큼 21만 원 라인대를 어떻게 뚫어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한데 그로 인해서 물론 저의 전제는 현대차, 기아가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다에 베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완성차 대비했을 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품주 3대장이 있는데 SL이라든지 화신, 서현, 이화가 대표적이라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베팅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화신이라는 기업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샤시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친환경 경량 알루미늄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신사업을 확장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화신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자동차 섹터 랠리 나왔을 때 강하게 움직였다가 조정 굉장히 크게 받았고 지금 매물대 딛고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120선 라인대를 어떻게 돌파를 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하긴 하나 화신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실적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구간에도 접근하기 굉장히 괜찮다라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